외신 브리핑 이번 주 첫 순서입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라든가 3분기 어닝 시즌 같은 이런 펀더멘탈 그리고 여러 가지 증시 주변의 이슈들에 전혀 반응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횡보 국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대외 이슈들을 한번 체크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한 주 우리나라 개장 3시간 반을 앞두고 외신 브리핑 월요일 순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보시겠는데요. 지난주 일본의 수도 도쿄에서는 세계은행과 IMF 연차 총회가 열렸습니다. 왜 지난주에 세계 경제가 여기서 더 둔화될 것이다. 여기다가 특히 동아시아는 더 성장 둔화가 큰 폭으로 일어날 것이다. 이런 뉴스들이 갑자기 투심을 위축시켰었는데요. 다 여기서 발표된 내용들이었었죠. 아무튼 이번 일본 개최 세계은행 IMF 연차 총회의 특이점은 바로 중국이 불참을 했다는 것인데요. 최근에 중국명 갸오위다오, 일본명 센가쿠를 놓고 일어난 영토 분쟁 때문에 중국 측이 일본에서 열리는 행사는 우리는 안 가겠다. 이런 외교적으로 해석도 가능하지만은 1년에 한 번 있는 연차 총회에 세계 경제 G2의 위상을 가진 중국이 불참했다는 것에 대해서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더구나 중국은 국제통화기금 IMF가 주로 서방 국가들의 영향력에 의해서 움직이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하면서 자신들 중국을 비롯해서 이머징 국가들의 발언권이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을 해오던 상황에서 이번 회의에 불참한 것은 극히 실망스럽다는 반응입니다. 한 전문가가 이에 대해서 자세한 분석을 내놓았기 때문에 이걸 한번 보시면은요. 일본 다이이치 생명의 수석경제학자 시마미네 요시키요는 이번 중국의 불참은 철저하게 득실을 계산한 뒤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 이면에는 중국 경제의 독립적이면서도 메이저급 위상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이번에 사실 이 연차총회에서 나왔던 내용 대부분이 중국에 대한 이러저러한 분석, 그중에서도 주로 부정적인 전망이 주를 이룰 것이 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부분 서양 선진국들의 영향력이 큰 이 IMF 체계가 중국 경제에 내린 이 평가나 전망을 속된 말로 무시한다는 의미로 현지에서 받아들여졌다는 이런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본 측은 실망했다, 우려할 만한 상황이다, 이렇게 교과서적인 대응을 내렸지만 플러스 여기에 더해서 보란듯이 자신들의 국제경제에서의 위상을 확대한다는 기조로 치고 나왔는데요. 이 내용 한번 보시죠. AFP 통신이 전합니다. 이번에 도쿄에는 세계 각국 금융계의 거물들이 다 모였었는데요. 지금 사진에 보시는 프랑스의 신임 재무장관 피에르 모스코비치와 조지마 코리키 일본 재무상이 악수를 하고 있는 사진이 나와 있는데 이 두 사람이 단독 회담을 가진 자리에서 일본은 유로존이 재정개혁을 통해서 새로운 국면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채권을 발행한다면 이에 투자할 뜻이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는 기존의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국채 이런 기존의 국채물이 아니라 가장 최신판이죠. ESM의 발행 채권을 매입할 의사가 있다고 밝힌 것이고요. 이 자리에서 아주 구체적인 규모까지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 측은 유로존 금융 시스템 안정을 위해서 최대 5천억 유로까지 채권 매입에 자금을 지출할 용의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일본의 최대 수출국이 유럽임을 감안해서 일본 중앙은행은 기존에도 비슷한 발언을 한 적이 있고요. 정확한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전 EFSF에서 발행한 채권을 약 몇십억 유로 정도 매입한 적은 있었지만 이번처럼 통 크게 5천억 유로까지 상한선을 밝힌 것은 이례적이다라는 분석입니다. 이제 중일 분쟁은 경제와 금융 쪽으로까지 확대되는 움직임인데요. 중간에 낀 우리나라는 과연 어떤 스탠스로 나가야 되는지, 그동안 그래왔듯이 미국 쪽을 따르면서 핑계를 대야 되나요? 아무튼 이런 각국 중앙은행들 사이에 또 한 번 환율 전쟁이 번지면은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편안할 일이 만무합니다. 사실 지난 외국인들의 이 한국 주식 매수 기조를 보면은 환율 1,100원 밑에서는 진짜 하나도 안 사는 그런 현상을 봐왔기 때문이고요. 또 반대로 환율이 비정상적으로 튀어오르면은 수입 물가가 올라가서 국내 인플레이션 불안감도 커지게 됩니다. 자, 다음 내용 보시겠습니다. 이제 미국 측의 통화정책 기조에 대해서 또 점검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버냉키 연준 의장이 입을 열고 나섰습니다. 미국 대선을 앞두고 사실 야당인 공화당은 한동안 버냉키 연준 의장 때리기 그리고 이를 간접적으로 지지해온 민주당의 통화정책을 강하게 질타하면서 틈만 나면은 미국 경제와 실업률 관리 실패에 대해서 책임을 묻곤 했었는데요. 그러다가 지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실업률이 7%대로 내려오고 지난주 실업 수당이 급감한 이후에 조금 공화당의 공세는 잠잠해진 것 같고요. 대신에 버냉키 연준 의장은 이제 다시 전 세계 기축통화인 달러와 발권을 책임지고 있는 미 중앙은행장 본연의 역할로 돌아가서 이번 QE3 그리고 2015년 중반까지 보증된 연준의 양적 완화 기조가
여러 사람이 불안해하는 대로 이머징 마켓에 불이익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내용을 역설했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요. 달러를 찍어내서 달러를 약세로 만들어 놓으면은 미국은 재정 적자 감축에도 수월하고 또 미국 다국적 기업들이 수익 증대 효과가 있는데요. 이런 돈들이 결국 상품 시장과 이머징 마켓을 돌아다니면서 버블을 만들어낼 것이고 나중에 다시 이런 달러 유동성을 회수할 때 짭짤한 수익 여기다가 달러 강세로 가면은 환차익까지 얻으려고 한다. 이런 일각의 비판에 대해 대응하는 차원이었고요. 또 연준의 현행 양적 완화 조치는 이들 이머징 마켓의 고통을 전가하는 그런 정책이 아니다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면서 전 세계 금융시장이 이런 풍부한 달러 유동성을 토대로 경제 성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다라는 아주 이상적인 주장을 내놨습니다. 제발 그렇게 되기를 기대해 봐야 되겠죠. 월요일 아침 외신 브리핑이었습니다.